저는요, 지금 세계 경제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침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속에서 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서로 악순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주요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기성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 머지않아 한국에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조선일보 이 주말 경제판 위클리 비즈니스인가 있죠. 거기에 의미심장한 논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크 뷰캐넌이라고 미국의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우파 경제 분석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조선일보가 소개한 글입니다. 제목이요, 지금 필요한 경제정책은 민중의 양적 완화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세계적으로 수많은 경제학자가 저성장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부채 과잉부터 미국 경제, 중국 경제의 쇠락, 즉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 경제 판도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부의 불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이 저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논문이 많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불평등이 저성장이나 경제 침체의 원인은 아닙니다. 저기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불평등한데도 경제가 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20% 30%씩 성장할 때 그때도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이 있었습니다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이 경제적 침체의 핵심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현재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장기 저성장 불황에는 이 경제적 불평등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이전의 불평등과는 다른 종류의 불평등이라는 겁니다. 즉 경제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개인과 기업이 서로 간에 상품을 매개로, 서비스를 매개로 서로가 가진 가치를 교환하는 거라 이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교환이 제대로 되려 그러면, 즉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된 거고요. 0.1%가 사봤자, 1%가 사봤자 얼마나 사겠습니까? 99%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의 일부 물리학자가요, 불평등 수준이 심각하게 변했을 때 거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에서 거래는 소비 활동이겠죠. 즉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 소비가 없어진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경제 모델을 분석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 결국은 경제라는 것은 분석을 해서 계량적으로 추출을 해야 합리적인 이 논리, 가설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자, 물리학을 응용해 복잡한 수학적인 기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거 어떤 사람이 생각으로 쓴 게 아닙니다. 물리학과 수학을 총동원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불평등 수준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즉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경제활동이 줄어든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소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가 안 되면 생산한 물건이 팔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이유를 설명하면요, 경제 성장을 떠받쳐야 할 경제적 인구 대다수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즉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인구의 다수가 이전보다는 작은 돈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 갖지 못한 밑에 있는 계층들이 옛날보다 쓸 돈이 훨씬 작아진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뭡니까?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예산, 소득도 될 수 있고 자산도 될 수 있겠죠.
이 개인의 예산이 줄었을 때 개인의 경제활동이 어떤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는 그냥 생각 안 해봐도 알잖아요.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줄었다. 내 자산이 줄어버렸다. 그럼 어쩝니까? 내가 소비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경제적인 선택지가 줄어서 소비, 투자, 저축 등이 위축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득이 절반으로 줄면요. 옷 안 사 입고 신발 안 사고 그 다음에 외식 안 하고 숨 쉬는 것 외에 최소한의 활동만 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머지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안 합니까? 뭐 내가 주식을 산다든지 해서 투자되는데 투자도 안 하겠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는 이 금융활동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축도 생각도 못 하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주체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기업, 고소득자, 부유층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숫자가 줄어든다. 즉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 부는 점점 상류층 중에서도 초상류층, 슈퍼리치, 소수한테 집중되고 그 나머지도 한마디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어중간한 동네에서 돈 좀 있다는 사람도 뭐 부동산이 한참 판을 칠 때 동네에 뭐 에쿠스 뭐 벤츠 타고 다니면서 어깨 힘주던 졸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졸부들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이렇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에 사회적 빈부격차는 이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불평등이 일정 정도는 어디든 다 있습니다. 불평등이 많은 나라가요. 과거에 한국도 60년대, 70년대,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성장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불평등이 많은 나라도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불평등 수준을 넘어서 버려서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인구의 다수와 쓸 돈이 없어지면서 소비활동이나 그 다음에 투자, 저축 등을 아예 안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전통적인 경제학 모델로 설명하기 어렵고요. 왜? 경제활동이 옛날처럼 지금 경제학 원론 책들이 쓰여질 때처럼 뭐 폴 사무엘슨이 쓰고 이럴 때보다 훨씬 복잡해졌어요. 그때 경제학 이론으로 수요 공급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은 심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경제 그때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 뭐 알파고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 자체는요 경기 침체나 경영 활동의 원인이 아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봉합니다. 분수효과는 서민이나 빈곤층이나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게 되면, 즉 쓸 돈이 늘어나게 되면 그 돈을 소비에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한 물건에 대한 수요를 늘려줘서 경기를 회복시킨다라는 반대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정부는요, 이 지금 낙수 효과를 생각하면서 지금과 같이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될 때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면요, 그 돈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기보다는 투자나 생산 수단을 가진 부유층에 더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한국 돈으로 수천 조를 풀었는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요 상류층으로 갔고 미국의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 돈이 어떻게 겠습니까? 전부 정권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한국의 주가도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엄청나게 풀은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풀은 미국이나 전 세계의 돈들이 부유층이나 고소득자들한테
이 자본 투자 행태로 흘러들어갔고 이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더 벌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수한테 돈을 푸는 효과가 집중되고 다수는 거기에서 외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경기 부양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즉 다수한테 흘러가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소비를 할 건데 소수한테 흘러들어갔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슈퍼리치가 써봤자 얼마 더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대기업 지원이나 부유층 감세 정책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리는 편이 더 적절한 경기 부양책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제가 이제 말하는 내용이 뭡니다. 즉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막 풀어 제끼는 거, 이것도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만 부양시키고 이렇게 생긴 분은 소수의 금융 투자가나 자산가한테만 집중되고 일반 다수의 소비자의 지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한다,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어떤 부분들이요, 시중에 푼 돈이 다 결론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금융 투기판으로 흘러가서 소수한테 빼만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전 국민의 은행 계좌에 일률적으로 돈을 입금해주는 이른바 전 국민의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민중이라는 말을 썼는데 또 이 말을 쓰면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까봐 조선일보가 민중의 양적 완화를 했는데 저는 전 국민의 양적 완화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실제 일본이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아마 집별로 10만 엔을 갖다가 통장에 꼽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비해라고요. 한 100만 원씩 이렇게 꼽아줬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개인은 빚 갚는 데 쓰거나 소비에 쓰거나 둘 중에 하나에 쓰겠죠. 일반적인 뭐 중산층이나 서민은 돈이 들어오면 쓰기 바쁘잖아요. 모아놓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근로자와 서민들은 앞으로 점점 더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 제가 말한 전 세계의 정치를 흔드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국 노동당 대표가 된 제레미 코빈이라는 좌파는요, 이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정부가 얼마씩 꼽아주자. 자, 최근에 뭐 한국의 청년수당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는 이런 고민들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인기 끌려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전 세계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들이요, 실제로는 다수의 국민들, 즉 중산층, 서민, 빈곤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소수의 재벌들,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테크가 돌아가도록 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이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감세, 양적 완화, 돈 풀기가 다 기대했던 바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90%를 차지하는 중산층, 서민, 빈곤층, 노동자 계층에게는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점점 줄이게 되고 투자를 줄이게 되고 저축을 줄이게 되면서 결국은 대기업들이 생산한 물건들도 안 팔리게 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에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재벌 병원에서 태어나서 재벌 병원 영안실에서 죽고 재벌이 만든 차하고 재벌이 만든 TV, 재벌이 만든 학교 다니면서 사는데요. 재벌이 만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소비해 줄 사람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세계적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침체가 될 수 없는데 왜 그럴까 하고 분석해보니까 그 원인은 한마디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어서 다수가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람은 때로는요, 진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나 양심이요, 이 현재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